최근 스레드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결혼하실 그런 신부님들이 스냅 작가님들을 찾는, 또는 결혼식 날 본식 스냅을 맡아줄 작가님들을 찾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곤 하세요. 또는 어제는 그런 글도 봤어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고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 이제 그 업체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조금 이제 그 촬영하시는 분도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구성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의 이제 느낌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하던 그분은 이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촬영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실치가 않았는지 다른 업체로 바꿀까 하는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신부님들이, 많은 신랑님들이, 또는 이제 웨딩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민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가님을 어떻게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유진 작가이고요.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식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곳저곳 다니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이제 사진 작가님들을 고르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이제 아마 3-4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의 느낌이 아니고 그 업체가 장사를 하는 느낌, 그 업체가 어떤 취지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게는 파악하지 않더라도 그냥 봤을 때 이 업체는 좀 체계적이고, 이 업체는 사진도 다 비슷비슷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는 요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 같은 경우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라이크 숫자도 요즘은 많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0명, 20,000명 정도는 요즘 충분히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10,000명이 넘어간다 하면, 근데 이제 조금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꼭 갖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10,000명보다 이하인데 또 많은 분들이 활동을 같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그러는 것 같다면, 이제 또 그 팔로우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팔로우 숫자들이기도 하겠죠. 그 얼만큼 잘 맞게, 얼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 느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느낌을 생각을 했을 때 나하고 잘 맞는지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업체가 분명히 장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또는 이제 그런 거짓 같은 거 없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 정말 커플들을 위해 그렇게 잘 꾸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뭔가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뭔가 확 끌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업체랑은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진이 좋다 안 좋다는 우리의 감정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느낌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면, 뭔가 우리 이제 사진 작업을 시작하면서 본식 스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앨범까지 받는 그 시기 사이에 보통 한두 가지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한두 가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사진작가를 잘못 선택했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의심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것들로 상상이 될 수도 있고 안 좋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왜 뭔가 안 좋은 상상을 해가지고서는 예를 들어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또 그 순간에 또 답장이 빨리 없거나 막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거리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적으로 만족한 사람한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격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포기를 해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감수를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마음에 끌리는 사람한테 꼭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어떻게 보면은 보충해주는 요소들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진 작가님들이 아닌 이제 신랑님,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사실 이 사진이 좋다, 나쁘다라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따지고 들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 사진 작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하려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작가들조차도 그런 부분은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진이나 색깔이나 그런 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느낌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요.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 사진들을 쭉 봤는데 어느 정도 색감 톤도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사진들의 느낌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것들도 마음에 들고 살짝 저희 같은 제 사진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기로는 그 따스함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제가 포즈를 취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한 포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그 사진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다른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또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사진 작가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느낌,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진들은 밝아서 좋다, 또는 이 사진들은 살짝 어두운데 느낌이 있어서 좋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설명이 꼭 납득이 되지는 않아도 돼요. 결과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느낌들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진들의 느낌과 비슷한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예약한 웨딩 베뉴와 느낌이 비슷한지, 내가 예약한 웨딩 베뉴에서 이 느낌의 사진들로 촬영을 했을 경우 사진들이 예쁘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구성이에요. 사진들에 대한 패키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님을 만약에 했을 때 이 작가님이 그 가격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4개의 패키지씩을 구성하고 있어요. 4개의 패키지는 이제 첫 번째 2개는 사진만, 그 다음 3번째하고 4번째 패키지는 사진과 영상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패키지마다 촬영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인지, 또는 어떤 거는 필요하고 어떤 거는 필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고 들다 보면 조금 매칭이 좀 잘 되는 작가님이 있고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작가님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으로만 패키지를 구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패키지를 하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 또는 그 작가가 좋아하는 워크플로우를 대로 이제 그 패키지들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패키지에는 사진 작가의 많은 생각과 철학과 그런 것들이 보통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작가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강점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지예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패키지가 다른 작가님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의 다양성이 아무래도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 작가님들도 그렇지만 외국 작가님들까지 만약에 포함해서 보신다면 정말 다양한 패키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제 주위의 한국인 작가님들 중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둘 다 동시에 하는 작가님이 없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를 예약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둘 다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살피다 보시면 어떻게 좀 더 나하고 잘 맞는 작가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금액도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작가님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추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2-3명의 작가님들과 둘 다 이제 컨택트를 하는 거죠. 이메일이든 전화든 문자든. 그래서 그렇게 컨택트를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다른 지역에서 라스베가스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같이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데스티네이션 웨딩을 좀 더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시카고에 사시는데 LA에서 결혼하시고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두 분을 만나려면 LA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결혼식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줌 미팅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미트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야기들을 한 여유 있게 한 1시간 정도를 잡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요. 각각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약간 미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서로를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거 역시 이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좋다, 이런 느낌은 별로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100% 수용하세요. 그런 것들을 요 순간에 요렇게 대답하고 그러는 게 뭔가 좀 상업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꼭 의심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gut feeling,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진 촬영을 하는데 또는 우리가 사진 결과물을 봤는데 방해가 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과 잘 맞고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결혼식 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은 작가님이에요. Getting Ready부터 세레모니, 그 다음에 리셉션까지 모든 시간 7시간, 저는 보통 평균 한 9시간 정도 저는 보통 같이 하거든요. 그럼 거의 신부님과 신랑님 옆에 제가 항상 있거나 아니면 리셉션 같을 때는 두 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는 모습을 멀리서 찍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는 거의 신랑 신부를 보고 있고 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돌발 상황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작가님한테 요거 우리가 빼먹은 것 같은데 요거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라든지 요 샷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자주 하는 의뢰 중에 하나가 이제 할머니 사진 찍어주세요 라든지 뭐 가족분들 사진 찍어주세요라든지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세요. 또 이제 그날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또 가족분들이 다 또 예쁘게 차려입기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더 그런 그날 그게 더 보이고 또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또는 그런 부분들을 100% 이해할 줄 아는 사진 작가님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 지금 제가 설명한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그 당연한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8, 90%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안 맞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작가의 의도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정말 두 사람과의 사진 촬영이 즐겁고 두 사람과의 하루를 담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과 작업하시는 거를 정말로 적극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혹시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만약에 고르고 싶은 작가님들이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다. 주위의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제게 연락을 주셔도 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